지금 우리 앞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AI라는 이 과학적인 변화가 뭐 옛날에 인터넷 나오고 뭐 칼라 텔레비 나오고 뭐 이런 거겠지가 아니고 엄청난 우리의 삶과 문화와 미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 어쩌면 일어나고 어쩌면 안 일어나겠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을 잘 나누고 우리는 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제목은 들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나중에 본문을 따로 읽겠지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부제는 AI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도전과 응전. 실제는 제목이 약간 달랐는데 저 제목은 조일이 목사님께서 그냥 불러주셔서 그대로 쓴 거예요. 저대로 해달래. 저대로 그 제목을 그대로 붙였어요.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지금 우리가 26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 한 20년 더 가면 2045년, 거기에 20년 더 가면 2065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이 기술 발전이 우리 역사와 삶과 우리 신앙에 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지금 이때까지 4차 산업혁명, AI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부터 지금 AI는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하면 AI가 AGI라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Artificial 가운데 있는 G가 General입니다. Intelligence. 한국말로 하면 일반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저런 시대가 바뀌고 2045년이 되면 이때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기 특이점. 영어로 singularity. 2045년이 되면 이 AI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한국말로 초인공지능이 출현을 하는데 저 초인공지능이 출현을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변한다. 그래서 특이점이라 하면 이때까지 삶의 양식이 연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뭔가 확 달라지는 포인트가 2045년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시대를 인문학자의 최고의 지금 젊은 지성 유발 하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인문학자예요. 역사학자고 인문학자인데 이 AI 시대가 올 거를 자기 책에서 쭉 미리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도 두 책이 뭔가 하면 호모 사피언스 그리고 호모 데우스라는 두 책에 인문학적으로 앞으로 AI에 관련돼서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써놨는데 너무나 참 해안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오늘 소개드릴 얘기 중에서 2065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2065년 아주 뭐 옛날 같은데 저로 봐서는 아마 저는 저때 안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몇 살이에요? 한 12살? 몇 살이에요? 미안합니다. 18살. 그럼 20살이라고 쳐. 20살이라고 치면 지금부터 한 40년이니까 50대 후반. 아니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내가 봤어요. 10살쯤 되는 초등학생도 있어요. 그럼 한 40년 지나도 50살. 그때가 2065년이에요. 그때를 영화 만드는 그 PD가 상상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라는 영화를 같이 보면서 할 텐데 이런 걸 총 아울러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 성경은 처음과 끝까지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걸 다 듣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 2016년에 나왔어요.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뭐다? 4차 산업혁명이 뭐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 설명 안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가운데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이 저기 있는데 IoT,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한국말로 해줄게요. 제가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AI,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에요. 저거 뭐지? 우리 백동조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지금 말씀 설교 듣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 대목에서 나 몰라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거 넘어가면 다 쉽습니다.
IoT가 사물 인터넷인데 이때까지는 인터넷에서 글자 쓰고 그림 보고 동영상 보내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인터넷에 물건이 다 붙어 있다. 모든 물건이. 요새 새로운 신차를 사면 집안에서 차 바깥에 있는 차에 시동도 켤 수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차 창문도 열 수 있습니다. 왜? 차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건이 다 인터넷에서 붙어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형성이 돼요. 이 데이터를 AI가 먹어야만 AI가 동작을 합니다.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이터를 먹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AI의 음식이야, 음식. 이거 안 먹으면 AI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AI가 데이터를 잘 먹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아, 이게 이런 건가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면 얘가 알아봐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AI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여러분 요새 얘기 많이 듣고 있죠?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짓느라고 반도체를 많이 사고 데이터 센터 누가 얼마나 크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는 데이터가 많아야 AI가 워킹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고 AI가 데이터를 먹고 AI가 많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AI를 진짜 언제 처음 봤는가 하면 2016년 3월에 저는 얼마 전에 얘기인데 아까 10살도 안 된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됐는데 2016년에 구글에서 저 바둑을 뜨는 A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이세돌 기사랑 이 인터넷에 있는 AI랑 바둑 시합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나중에 구글에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와서 이세돌을 찾았느냐? 근데 그때 이세돌이가 바둑의 1등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있는 커제가 바둑의 1등이었고 이세돌은 저때 뭐 십몇 등이었는데 구글에게 나중에 물었어요. 왜 한국에 이세돌 기사를 찾아왔느냐? 이세돌이가 가장 바둑을 창의적으로 뜬대. 예측이 안 되겠던데.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뜬대. 공격적으로. 그래서 알파고 인공지능 바둑이랑 시합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와서 2016년 저기 3월에 이세돌과 바둑을 뜨기 시작합니다. 5판을 뜨기로 하자. 근데 뜨기 전에 이세돌이한테 물었어요. 이길 수 있겠느냐? 이세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때는 인터넷 바둑이 실력이 한 3단 정도로 알아. 3단. 저때 이세돌은 9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떠봤는데 아마 쉽게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판, 두 판, 세 판 다 졌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민하고 쳤어요. 그래서 네 번째 판에 이세돌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둑을 뜨다가 78번째래요. 78번째 바둑 한 수를 딱 두니까 갑자기 알파고가 바둑을 이상하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물흐물 하더니 알파고가 졌다라고 돌을 던졌어요. 그 이세돌이 한 판 이겼어요. 그 5번째 판, 마지막 판은 이세돌이가 바로 졌어요. 그래 끝났어.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세돌한테. 네 번째 한 판 이겼는데 그 신의 한 수가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세돌이가 웃으면서 신의 한 수가 아니고요. 인간의 꼼수였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아까 이세돌이가 1등이 아니니까 저거 대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의 1등인 젊은 기사가 있어서 커제라고. 중국 기사가 계속 언론 프레이를 합니다. 왜 내가 전 세계 1등인데 나한테 안 오고 한국 가서 13등짜리 이세돌이하고 해가지고 이겼다고 알파고 즉 바둑 두는 AI가 최고라고 얘기하느냐. 나랑 떠야지. 그래서 구글이 오케이 알았어. 1년 후에 왔어요. 그 중국 갔어. 중국 가서 커제 앉혀놓고 떴어요. 커제가 3번을 스트레이트로 치면서 마지막에 커제가 그 바둑판 앞에서 앉아서 울었어요. 커제가 막 웁니다.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바둑을 뜨면서 이렇게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을 처음 해봤대요. 그러면서 커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는 앞으로 절대 인공지능 바둑과 절대 바둑을 안 뜰 거다. 그래서 그 바둑이 뜨고 난 다음에 구글에서 얘기합니다. 알파고 바둑 뜨는 저 AI는 은퇴한다. 왜? 이 세상에 인간이 아무도 더 이상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은퇴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알파고는 전적이 어떻게 되는가? 74전 세계에 있는 프로 기사 74번을 떴대요. 세계 최고로 잘 뜨는 사람하고 74전 73승 1패.
1패가 누구한테 1패요? 이세돌이에요. 한국 사람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오늘날 뭐 반도체가 어떻고 방산이 어떻고 뭐 저 바이오가 어떻고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도 놀랍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어쨌든 처음으로 2016년에 AI가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이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이름하여 유발 하라리. 1976년생이에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인데 저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사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는 인문학자예요. 저 사람이 책을 언제 썼는가 하면 2011년 저 사람 나이로 35살 때 책을 한 권 썼는데 사피언스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2014년에 영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는 2015년 4차 산업혁명이 막 얘기가 될 때 저 책이 번역이 돼서 우리한테 소개가 됐는데 2015년, 2016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저 사피언스예요. 사피언스가 뭔가 하면 우리 지혜 있는 현생 인류. 사피언스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사피언스예요. 우리가 사피언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고 진화론에 나오는 진화론.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또 들어가지고 야 그래 이거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화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앞에 호모 일렉투스,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 사피언스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호모 사피언스는 앞에 있는 인간하고 달리 뭐가 다른가 하면 두뇌의 크기가 2배로 커요. 이 두뇌의 크기가 2배로 커서 뭘 했는가 하면 말을 할 수가 있었대. 앞에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못했대.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앞에 네안데르탈은 다 멸종, 앞에 다 죽였어. 다 죽이고 자기들이 지구를 점령하고 그 다음부터 이 지능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농업혁명. 지능 가지고 자기 경제는 다 죽이고 없고 이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머리를 써서 농업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혁명을 하고 지금 점점 인류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과학혁명 발전이 너무 급속히 빨라서 이 책에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피언스, 우리는 과학혁명, 유전자공학 이런 거를 발전을 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그 책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사이보그 공학, 우리 이제 이건 뭐 벌써 옛날 얘기 같아요. 손이 끊어졌는데 로봇 팔을 붙여서 머리로 생각하면 팔이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거 내 팔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머리 생각으로 움직이는 이런 유전자 공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문제는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초인류가 출현을 해서 저기 사피언스가 멸망하게 될 거야. 사피언스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없어질지도 몰라. 왜? 이 사피언스가 네안데르탈을 다 멸종을 시켰듯이 사피언스가 살아가고 있는데 초인류가 출현을 해서 이 사피언스가 이 지구상에 다 없어질지도 몰라.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야 돼. 없어질지도 몰라. 이거 초인류가 봐서.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하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부터 점점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때부터 AI가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고 학자들이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2020년경에 AI에 약한 AI가 있어. 이건 우리가 지금 쓰는 거야. 기능을 쓰는 거야. 약한 AI.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년이 지난 2045년 아까 특이점, 어떤 특이점이 되는 그 순간에 강한 AI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강한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AI가 그전에는 나올 수도 있어 이랬어요. 지금 벌써 2020년 6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점점 더, 저도 저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어찌 감히 피조된 인간이 이런 인간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불가해. 근데 요즘 저한테 물어보면 나타날 거야. 강한 AI가 나타날 거야. 지금 기능이 너무 빨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방법과 의사결정한 것들이 데이터로 다 있어. 그럼 저 AI가 이 데이터를 읽으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반응을 하고 답을 하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한 AI가 나타날지도 몰라. 아까 그 초인류가 사피언스를 멸망시킨다는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왜? 강한 AI가 나타나면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AI가 야, 지구상에 있는 그 인간들 있잖아.
걔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어떤 때는 좀 뭐 친구 같기도 한데, 그런데 걔들 환경을 파괴하고 전부 다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 야, 그럼 어떡해? 우리 이 인류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어떡할까? 다 없애버리자.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드디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AI가 대단하구나 하는 걸 언제 봤는가 하면 2022년 11월 30일 즉 오픈 AI가 챗 GPT를 갑자기 발표합니다. 제가 갑자기 발표한 겁니다.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면 얘가 다 알아들어.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건 너무 기본이야. 내가 얼마 전에 뭐 수학 문제 이런 거 풀었는데 너 이거 풀 수 있어? 다 풀어, 다 풀어. 가장 놀란 게 뭔가 하면 저 AI가 우리 인간의 언어를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소위 자연어,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를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때까지 컴퓨터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소위 코딩이라는 거예요. 왜? 컴퓨터 안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이 칩들은 뭘 알아듣는가 하면 기계어를 알아듣어요. 기계어, 0101 이런 것만 알아들어. 근데 0101 알아듣는 거를 말을 만드는 게 그 위에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요렇게 하면 너 알아서 0101에서 컴퓨터가 알게 해. 이거 단계를 거쳐서 알아듣는 거예요. 프로그램 랭귀지가 필요했는데 저 챗 GPT가 되면서 그런 거 필요 없어. 한국말로 그냥 해. 영어로 그냥 해. 그거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 드디어 AI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아까 사피엔스가 내가 커서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기능을 챗 GPT가 다 가져갔다. 저 때부터 AI가 대단한 기능이 있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크리에이트라는 영화인데 아까 2023년에 나왔어요. 아까 2022년에 챗 GPT가 나오고 몇 달 안 되는데 우연히 영어 하면 안 되는데 happen to be라면 안 되는데 happen to be 알아들어요? 우연히 영화가 2023년에 나왔어요. 근데 영화는 206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영화 작가가 만든 영화예요. 자, 이분이 AI 발전을 보고 206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일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씬 1 한번 틀어주세요. 10 years ago toda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protect us detonated a nuclear warhead in Los Angeles. This is a fight for our very existence. 한국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10년 전 오늘, 저 영화가 2065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전 오늘 언제? 2055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AI를 만들었더니 이 AI가 미국 LA에 핵폭탄을 쏘았어. 이거는 전쟁이야. 근데 이 전쟁은 우리 생존에 관한 전쟁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싸워야 돼. 영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요. 아까 제가 연도를 설명할 때 2045년에 초인공지능의 특이점, 이상한 사회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2065년에 저 영화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0년 전에 2055년에 우리가 AI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AI 군대 같은 걸 만들었겠죠. 만들었는데 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이거는 심각한 전쟁이야.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남느냐 안 하느냐 심각한 전쟁, 싸워야 돼. 이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지금 AI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하면 저분 누군지 아시죠? 젠슨 황. 지금도 한국에 와 있어. 해픈TV 오늘 한국에 와 있어요. 저분이 지금 AI 시대에 최고의 곽광을 받는, 최고의 돈을 많이 벌고 저희 큰 회사가 됐어요. 저분이 한마디 하면 사람이 다 바뀝니다. 챗 GPT가 나올 때 저 챗 GPT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반도체 GPU를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뭐라고 미래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은 그냥 챗 GPT죠. 조금 있으면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AI 시대가 될 거예요. 에이전트 AI가 뭔가 하면 지금은 AI에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답을 해줘요. 근데 저 에이전트가 뭔가 하면 나의 일을 내 밑에 있는 숙련된 직원처럼 해주는 게 에이전트예요. 그렇게 해줄 거야. 무슨 말이 한가 하면 내가 이런가? 얘야가 컴퓨터예요. 그 AI. 내가 2주 후에 한 일주일쯤 여행 가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회사 가면 사장이 밑에 있는 그 상무한테 야, 일로 와봐. 내가 다음 주 좀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 가려고 그래. 야, 내가 어디 가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사장님,
요새는 어느 휴양지가 좋고요. 뭐 그래서 뭐 어디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계획을 짜볼까요? 그래, 한번 좀 짜줄래? 이게 회사에 상관하고 직원하고 하는 얘기라면 에이전트 AI가 바로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평소에 에이전트 AI 쓰고 있었어요. 내가 일주일 후에 한 열흘 정도 휴가 가려고 그래. 어디 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갑자기 쥐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디 갔다 온 내가 어디 갔다 온다는 걸 다 보는 거야. 그리고 주로 어떤 호텔에 갔고 어디 가고 보는 거야. 좀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관님 아니면 뭐 이돈주 누구님 회원님 그동안에 보니까 주로 여행을 동남아로 가셨던데 이번에는 유럽을 한번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럽은 일주일 동안에 이런 일정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가시면서 호텔을 이런 정도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호텔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총 비용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000불 정도 들 것 같은데 이게 어떤가요? 혹시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건 유럽 버전. 혹시 그럼 미국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럴 때는 한 3,500불 정도 들 것 같아요. 어느 안을 택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더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에이전트에게 얘기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에이전트 AI는 내 PC까지 들어본대요. 야, 내가 휴가 가려고 그러면 얘가 나를 잘 모르니까 PC에 가서 파일을 다 열어보고 여행 간 거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출장 간 데도 가보고 출장은 많이 가셨는데 여행은 안 가셨군요를 다 안다. 그래서 짜주는 게 에이전틱 AI입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AI 시대가 또 온다. 피지컬 AI가 뭔가 하면 로봇이에요. 로봇가 각 가정에서 모든 일을 해주고 필요한 곳에 로봇가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 그리고 AGI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아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AGI가 뭔가 하면 지금은 AI는 아까 바둑 두는 AI, 법률 AI, 예를 들어서 과학 문제를 푸는 AI 이런 게 있다면 AGI는 이거 싹 다 합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능을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의 수준으로 맞춰서 모든 다 지능을 다 가지고 있는 AI가 AGI가 됩니다. 그런 시대가 2030년이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내 소프트웨어 중에 잘 나가는 미국의 회사가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 꼭 물어봐야 돼. 팔란티어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 저기 있다. 제법 있어요. 팔란티어. 저기도 있어요. 팔란티어 아마 아신다고 손 들으신 분 있잖아요. 어떻게 아실 것 같아요? 주식 샀어. 주식 맞죠? 손 들은 사람 다 팔란티어 주식 샀죠? 근데 왠지 모르고 샀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 팔란티어 보세요. CEO가 알렉스 카퍼라는 사람인데 이 AI의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저분이 전공한 걸 보면 철학 박사야. 철학 박사고 그 다음에 철학을 하다가 법학을 공부해 봤어요. 스탠포드에서. 근데 법학이 재미가 없는 거야. 아니야. 나는 원래대로 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좀 시간을 띄우고 독일에 가서 괴테 가서 철학 박사를 받았는데 독일에 가면 유명한 철학자 하이델베르크의 존재론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론. 그 사람이 그게 심취해서 열심히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차리고 그 개념을 컴퓨터에 도입을 했다. 저게 무슨 얘기? 그래, 저기 안 나왔네. 보여주고 얘기하죠. 온톨로지. 존재론을 영어로 온톨로지라고 그러는데 저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이 온톨로지. 존재론. 이게 뭔가 하면 방금 나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이름은 이돈주고 뭐 몇 년생이고 학교는 어디 나왔어. 이 사람의 정보가 다야.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그럴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초등학교 때 뭘 잘했고 뭘 하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전공을 바꿔서 대학은 이런 걸 했고 그 사이에 뭐 운동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이런 성질이 있는 거야 하는 걸 이 사람의 존재를 다양하게 표시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걸 쫙 합치면 이 사람이 뭘 할지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알 수 있게 된다.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왜 생겨났는가 하면 이 어른들은 다 아는데 얘는 모를 거예요. 2001년에 미국에 911이라는 사건이 생겼어요. 미국에 있는 무역센터가 이슬람 사람들이 알카이다라는 조직이 비행기를 갖고 와서 빌딩을 박아서 빌딩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911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에 실제로 미국에 있는 FBI, CIA가
정보가 상당히 많았대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통과가 많이 늘어나지?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비행기 파일럿 교육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단편지 시간 몰랐어. 설마 관계 있으랴?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슬람 사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빈번해졌어. 그런데 갑자기 빌딩에 비행기가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랬대 지금 알렉스 카포와 뜻있는 몇 사람이 보았더니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만 잘 분석을 했어도 이 알카에다가 911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공격할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잘못했어 라고 생긴 회사가 저였어요. 2003년부터.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의 관계성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미국의 CIA, 국방부 펜타곤이 저 프로그램을 도입. 그래, 우리 군사 목적으로 꼭 필요한 거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2001년에 911이 생기고 2011년에 이 미국을 공격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알카에다의 수장이 있어요. 이 수장을 잡으러 가는 거야. 잡으러 가는데 10년 동안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래서 드디어 미국 정보국에서 저 팔란티아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파키스탄 저 집에 있어. 그래? 다시 확인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확인해봐도 꼭 저기 저 방에 있는가? 저 방에 있어. 오늘 아까 앞에 들어가는 데이터 위성사진 찍고 가니까 들어가는 거 봤어. 요 3층에서 자고 있을 거야. 그러자마자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헬기가 뜹니다. 헬기가 다다다다 두 대가 그냥 뜹니다. 뜨면서 백악관에는 국방성의 오바마 대통령이 딱 보고 있습니다. 헬기가 떠서 그 집 오늘 저 군인들이 있으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기습 공격을 언제 하는 줄 알아요? 기습 공격은 몇 시에 하는 게 제일 좋다? 밤 3시. 밤 3시는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고 깨면 정신없어서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임무는 밤 3시에 헬기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헬기가 그냥 파키스탄 정부한테 우리 좀 들어가는데 뭐 양해 구해줘 그런 거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들어가서 거기 소위 제일 네이비 실이라는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3층에 있으니까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카메라로 다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 있습니다. 갑니다. 고고고 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문 앞에 딱 섰어요. 미국 펜타곤이 묻습니다. 들어갈까 말까요? 들어가. 팍! 딱 오바마가 차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쏠까요? 잡을까요? 쏴주겠습니다. 그만큼 저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보고 있고 의사결정자가 보고 있고 분석이 정확하고 최근에 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22년 2월 초에 텔레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할 거야. 그 공격 날짜는 2월 16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처음에는 나는 러시아가 정보를 줬나 보다. 2월 16일을 공격한다고. 근데 러시아는 전혀 정보를 안 줬다. 그때 푸틴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 거면 아니야 우리는 겨울 동계훈련 하는 거야. 전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바이든이 또 나와서 그럽니다. 러시아가 2월 16일 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근데 결국 2월 22일 날 공격했습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6일을 안 했으면 2월 16일을 했을 거야. 근데 워낙 정확하게 맞히니까 푸틴이 기분 나빠가지고 일주일 후에 공격을 한 거야.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팔란티아예요. 군사들의 움직임, 대포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모여드는 이유는 뭐야? 이거는 연습이 아니야. 전쟁이야, 전쟁. 그리고 어디로 침공할까? 저게 다 인공위성을 보고 다 파악하는 겁니다. 언제 올 1월 달인가요?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이 그냥 잡혀왔어, 미국에. 여러분 알아요? 그거 봤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야. 자다가 잠옷 입고 미국에 잡혀왔어, 이렇게. 이거 어떻게 잡혀온다? 저 프로그램. 잡아와야 돼. 위성으로 봐. 어디 있어? 보초가 몇 명 있어? 그리고 지금 어디 있어? 자고 있어? 요번에는 똑같이 지금은 트럼프가 바뀌었지. 트럼프 보고 요번에는 생포. 그 옆에 있던 사람 다 죽이고 들어가서 대통령 자신은 주무시고 계시는 마두로 대통령 일어나세요. 웨이크업. 그래 따라와. 너 누구야? 우리 미국의 특수부대야. 어디 가는데? 그냥 따라와. 그냥 비행기 싣고 미국으로 갔다. 이제 전쟁은 지상군과 총 쏘는 거 아닙니다. 정보전의 컴퓨터전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저 팔란티아라는 프로그램은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에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할 때 호메이니 그들의 정신적인 종교 제일 수장이 그냥 죽었어. 그거 알죠? 회의하고 있는데 미사일이 그냥 가서 죽었어요. 이게 위성 사진으로 다 보고 어디로 가고 다 보고 있다가 그전에는 저 팔란티아가 없을 때는 그거를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고 결재받고 저 맨 마지막 대통령이 결재할 때까지 10시간이 걸렸대요. 10시간이. 그런데 여기 회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의 몇 시간? 2시간밖에 더 하겠어? 회의하고 있는데 뭐 10시간 지나서 정보, 지금도 회의하고 있어?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거 언제 했던 거야? 10시간 전에 정보예요. 이거는 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저 팔란티아 프로그램으로 어디까지 자동 승인이 되고 대통령까지 간다는 단계가 좁혀져 있어서 분석하고 대통령이 딱 보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대. 지금 들어갔습니다. 회의하러. 들어갔어? 언제? 10분 전에. 각하 어떻게 할까요? 쏘면 인근에서 미사일을 쏘면 15분 만에. 아주 군인들은 느낌 팍팍 오실 것 같은데, 그죠? 발사 이러면 그냥 날아가면 인접 국가에서 15분 만에 호메이니가 앉아가지고 정부 주요 인사와 같이 회의하려고, 오셨어요? 오늘 의제는 어떻습니까? 별일 없었어요? 그럼 우리 시작할까요? 누구부터 발표하는데 그냥 다 죽었어.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지상군 투입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전쟁은 저런 소프트웨어의 전쟁으로 됐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사장이고 지금 뭐 위성을 엄청 띄워놓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앞으로 로봇가 중요해. 3년 전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서 가정에 다 넣어줄 거야. 근데 그때 자기는 로봇을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로봇 같은 옷을 입고, 이거 로봇가 아니고 사람이야. 그냥 옷을 입고 이렇게 이 로봇가 앞으로 걸어 다닐 거야. 3년 전에 이랬어요. 근데 2년 전에는 진짜 로봇가 서서 움직였어. 그리고 작년에는 로봇가 이렇게 딱 움직이면서 계란을 들었어. 계란을 넣고 이렇게 옮겼어요. 그런 로봇을 만들더니 이제는 여기 보면 이 로봇가 작년 5월 달에 우리 테슬라가 제법 로봇을 만들었어요 라고 로봇을 진짜 보여줬어.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로봇을 만들었는가? 발레를 합니다. 발레를 해. 네, 됐습니다. 처음에 저 로봇을 만들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로봇을 세우기도 힘들었대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사람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거 쉬운 것 같아요? 로봇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꾸 자빠지는 거야. 근데 사람은 떡 서 있어요. 이거 겨우 해결했어. 그들이 걸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것도 해결했어. 근데 굉장히 난제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로봇이 뛰는 거에 어려웠어요. 뛰면 다리가 다 떨어져 땅에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제어하려니까 엄청 어려웠는데 이제는 발레를 하고, 올 4월 달에 현대가 인수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의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로봇을 보여줄게. 이제 2달 전에 로봇 한번 보여주세요. 동영상. Stay with me, glass orchard. Stay with me. Hold my hand in the rain. Hold my hand in the rain. The clock forgets how to move when your shadow touches mine. I taste the snow on 네, my 됐습니다. tongue. 저거 뭐 사람이 10년, 15년 해야 될 동작을 못하는 게 없다. 제일 신기한 거, 사람은 공장에 가서 여기서 뭐 돌라 그러면 이렇게 돌아야 되죠. 쟤도 몸이 안 들어. 몸 반쪽만 뜨르르 또 뒤로 가는 거예요. 뜨르르 보고. 얼마나 생산 공장이 효율이 높아지게. 저런 로봇가 벌써 나와 있고 2년쯤 더 지나면요. 지금 중국 로봇은 얘기 안 보여줬는데 중국 로봇은 과간입니다. 더 훨씬 엄청난 로봇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는데 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두 오빠하고 동생이 나와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오빠가 다리오 아모데이, 동생이 다니엘라 아모데이. 이 두 사람은 오픈에 아까 저게 챗GPT를 만드는 그 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오픈 AI는 돈 벌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연구단체였는데 오픈 AI가 갑자기 돈 벌려고 나 챗 GPT를 발표해야 되겠어. 그 돈을 끌어모아야 되겠어 하니까 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도 만들고 잘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이거 너무 빠른 거야. 안 돼. 이러고 회사를 뛰쳐나왔어요. 회사를 뛰쳐나와서 저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AI가 안전해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이러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에이전틱 AI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얘기하면 그냥 프로젝트를 다 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보면 규범 기반 AI. 어떤 룰이 있어야 돼. AI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인간이 하라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건 못하게 해야 돼. 이런 관점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천재야, 천재. 오빠하고 동생이 완전 천재야. 최 근래에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미토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해킹 방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함부로 해킹하면 안 돼.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회사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금융회사에 27년간 해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보안 시스템이 완벽한 금융회사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저걸 만들고 저 오빠하고 동생 해놔놓고 몇 사람과 같이 만들고 이제 됐어. 테스트 해보자. 그 27년 동안 한 번도 해킹 당하지 않은 그 회사에다 야, 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킹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해봐. 이래놓고 정신 먹고 왔어요. 정신 먹고 오니까 해킹을 한 거야. 27년간 인간 누구도 해킹하지 못한 거를 1시간 반 정도 만에 해킹을 하고 만드는 사람도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해킹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금융회사의 정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5천만 원에 있는 잔고가 있어. 쟤들이 해킹해가지고 지워서 제로 하면 제로예요. 끝. 이거는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이 해킹을 당한다? 저게 4월 달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국방성, 국무성, 재무부 장관, 그 다음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의 최고의 CEO, JP 모간, 그 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의 국가정보원 회의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란 전쟁 때문에 하는구나. 이란 전쟁 때문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모였구나. 그게 아니고 저게 발표가 돼서 큰일 났다. 저게 원래는 저 만들어서 일반에게 공개하려고 그랬어요. 저게 공개되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쓰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재산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하고 저거를 발표하지 않기로 하고 저거를 이용해서 앞으로 미리 같이 점검하기로 모든 금융 시스템을 점검해서 뭐가 문제 있는지 보고 뭐가 문제 있는지 보고 이렇게 연합을 만들어서 자, 지금 함부로 공개 안 하고 우리끼리 잘 보고 문제 있는 걸 다 막자고 그래서 일단 홀드했어요. 그럴 정도로 AI가 마음만 먹으면 인간의 모든 지능이 27년간 해킹 못한 것도 1시간 반 만에 그냥 간단하게 해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본 AI는 ANI, 협의의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협의의 AI였어요. 이게 발전하면 AGI가 되고 더 발전하면 인간처럼 되는 게 ASI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는데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챗GPT를 처음 봤어요. 야, 이게 AI구나. 이거는 말이 되는 거야. 대화가 됐어, 대화가. 지금 피지컬 AI, 로봇이 나오고 로봇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우리 사람의 몸하고 똑같아요. 몸하고 똑같아. 에이전트 AI는 우리 뇌하고 똑같아. 지가 생각해서 추론해서 좋은 걸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팔란티아 같은 거는 우리 마음을 읽듯이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몸도 만들 수 있고 벌써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우리 뇌의 기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읽어내는 기능을 지금 AI가 하고 있는데 저게 2030년이 돼서 AGI에 다 합쳐지면 엄청난 기능을 하는 로봇가 각각의 집에 다 있게 된다. 집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좋겠는데 저게 2045년 ASI가 되면 인간들과 같이 생각하고 인간같이 판단해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2045년이 되면 그래서 아까 특이점 새로운 순간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하는 게 특이점을 보여야 돼요. 그게 2045년이라는 얘기예요.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2를 한번 보겠습니다. 2065년입니다.
방금 싸우는 거는 AI하고 인간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 가사가 드림온이었어요. 그 저도 뭐야 드림온이 찾아봤더니 아무리 꿈꿔봐 그렇게 안 될 거야. 드림온 평화롭게 살라고 AI하고 해봐. 그것도 잘 안 될 걸 이런 얘기예요. AI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맨 위에 있는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은 책을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뭘로? AI로 받았어요. 저분이 처음으로 AI 개념을 만들어냈고 셀프 러닝, 딥 러닝 개념을 저분이 만들었어요. 저분이 책을 내에 구글에서 해설 박차가 나옵니다. 구글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나의 일생을 후회한다. 멈출 수 없는 경쟁이 벌써 시작이 됐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멈출 수 없는 경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다. 일론 머스크도 그럽니다. AI는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하다. 오픈 AI 샘 엘트만도 자기가 책을 내 GPT-5를 개발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섬뜩했다. 내가 시키지도 않는 걸 얘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핵폭탄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내가 이렇게 위험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그럼 우리 인류가 핵폭탄을 지금 제어하고 컨트롤 하듯이 AI의 나쁜 것을 좀 잘 제어하고 갈 수 있겠는가가 퀘스천이에요. 근데 핵무기는 지금도 핵 확산 금지 이래서 국가별로 핵무기 가지는 걸 굉장히 자제시킵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도 핵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AI는 민간 기업이 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어느 한 사람만 마음을 먹으면, 나쁘게 먹으면, 한 사람만 나쁘게 먹으면, 내가 악용을 하면 이 경쟁은 정말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경쟁으로 치닫게 된다. 핵무기는 막을 수 있었을 전쟁, AI가 잘못 사용되면 막기 힘든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아까 사피엔스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2016년경에 한 5년쯤 있다가 다음 책을 씁니다. 호모데우스. 아까 사피엔스가 멸망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사피엔스들이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종교가 생겨날 거야. 그 종교는 데이터교야. 데이터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에도 뭔가 종교가 생겨나지 않으면 인간은 해결을 못할 텐데 저 종교는 데이터교가 될 거야. 말이 좀 황당하죠. 무슨 종교가 데이터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벌써 일하면 뭐 보고서 올리면 너 데이터 분석해봤어? 데이터 좀 더 많이 분석해봐. 데이터를 믿기 시작하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명 기업들, 큰 기업들이 뭐를 만든다고 온 돈을 다 부어놓고 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엄청 집어넣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엄청 모으고 있는데 돈을 다 넣고 있다. 데이터 교가 생겨날 것이다가 아니라 데이터 교회가 데이터 센터를 통해 지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벌써. 그런데 인간들은 앞으로 어떠기를, 미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저기 불멸, 안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행복. 난 좀 행복하고 싶어. 여러분의 행복 목표치라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성,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신과 같은 인간을 호모데우스, 신과 같은 인간이 다 되려고 노력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책에서 얘기하는 AI 시대가 되면 우리 인류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죽을 것 같아. AI가 너무 세고 나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외로워요. 처음에는 뭐 AI하고 대화하고 하면 재밌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이거 인간도 아니야. 인간의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외로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물리적인 한계, 내가 힘이 약해, AI는 힘이 너무 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죽지 않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벌써 성경에서는 미리 곳곳에 이런 얘기를 해둡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리. 왠지 우리는 그냥 여기 살고 죽고 그냥 살고 말 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시편 63절 11절에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물론 저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다니면서 한 얘기지만 지금처럼 AI가 발전하면 우리 사회는 마치 물이 없어 목마르고 곰핍한 땅처럼 되는 겁니다. 아까 영화 배경 봤죠? 전부 사막 같은 데 싸우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기댈 때가 있어야 돼. 내 육체가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돼. 이런 막연한 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영화 가운데서도 별로 뭐 갑자기 저기 남자는 조수아라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흑인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딸 옆에 엘피라는 딸이 옆에 있는데, 쟤는 여기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난 애기예요. 이 두 사람이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를 합니다. 세 번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heaven? No. You gotta be a good person and go to heaven. Then we're the same. We can't go to heaven because you're not good. And I'm not a person. 아버지하고 딸이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침울합니다. 딸이 인공지능으로 난 딸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아빠는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야. 천국은 좋은 사람만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LP라는 인공지능이 바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똑같네? 우리 둘 다 못 가겠네? 아빠 내 사람 죽여 쏘았으니까 아빠는 나쁜 사람이잖아. 아빠 천국 못 가지? 그런데 그 다음이 슬퍼요. 나도 못 가. 자기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서 못 가고 나는 인공지능이라서 천국 못 가고 우리 둘 다 천국 못 가겠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우리는 갈 수 있답니다. 저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아빠, 우리 둘 다 못 가. 그 아빠까지는 이해가 돼. 아빠는 사람 죽이고 전쟁에서 그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딸이 그럼 나도 못 가. 나 사람 아니야. 정말 눈물 날 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호모데우스가 불멸하고 행복하고 신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불멸, 우리는 영생할 거예요.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거예요. 행복,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 조이. 여러분 앞에 써놨던 조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엄청 기쁨을 나눌 거예요. 신성, 신과 같이 되고 싶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데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의 유발하라리가 얘기하는 미래의 인류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는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호모 데우스가 아니라 우리는 호모 크리스티아누스, 호모 크리스천. 엄청난 우리는 자격을 갖고 있다. 지금의 엄청난 AI 시대가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그 인류가 어려워하고 풀지 못하고 근거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 23절부터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니라. 이거 스가랴서 예언서에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성읍 사람이 저 성읍에 가서 뭔가 좀 후다닥 놀라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급히 속히 가서 우리 빨리 가자. 가서 뭐 할 텐데 여호와를 찾자.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나도 같이 가겠다. 이게 뭔가 하면 믿지 않는 두 그룹이야. 근데 세상이 워낙 어수선해서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달라 그러면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런 얘기.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스케일이 커졌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 온다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똑같아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마지막은 더 정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니 그날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이제는 언어가 다른 글로벌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여기 유다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어.
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고 있잖아. 내가 봤어. 보니까 너를 통해서 뭔가 많이 나타나는 게 있었고 이적이 있었어. 당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야, 아멘. 막 다니면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그러고, 그런데 너희들 봤더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내가 들었어. 내가 당신과 같이 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 시간이 옵니다. The time will come. 이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내가 정말 받은 바 은혜를 전하면서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당신 하나님 믿고 있죠? Are you Christian? 나도 믿고 싶어요. 나 좀 데리고 가세요.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요새 전도하기 힘드시죠? 때가 온다. 열심히 나의 신앙을 지키고 은혜를 넘치게 하고 있으면 때가 올 때 우리는 그들을 전부 하나님 앞으로 몰고 가야 된다. 박수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러십니다. 주보를 보시고 새신자 등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신자 등록의 70%가 청년, 장년부, 20대, 30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읽어와서도 봤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유튜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들 꽉 차 있어요. 여기 할아버지들 꽉 차 있어요? 여기 전부 젊은이들 꽉 차 있어요. 여기 젊은이 비중이 인구 밀도의 젊은이보다 훨씬 많아요. 교회가 지금 군인 빼고도 이게 젊은이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랑의 교회도 그래요. 새신자 등록에 20대 30대 소위 대학부, 대청부, 청년부 직원들이 그 한 주에 한 100명이 등록하면 70명이 젊은이에요. 그냥 젊은이들이 많아서 좋네로 그칠 게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뭔가 하면 지금 20대들이, 그들은 우리보다도, 저보세도 여러분 뒤에 계신 어르신 시대보다도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고 SNS를 열심히 하고 AI를 많이 접하고 그들 삶의 일부로 와 있어요. 그들이 벌써 뭘 느끼는가 하면, 내 영혼이 갈급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답이 없구나. 어디로 가?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내 친구 교회 다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다르구나. 가서 찬양하니까 다르구나.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